이번에는 난 뭐 역시 요즘 내 생활의 반 80%가 로터리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잖아도 여기 경제가 좋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 우리 경제가 나쁜데 그거 오게 되면 우리가 분석한 걸로는 뭐 경제적인 효과가 수천억이 된다는 얘기고 관광 팁이 뭐 수 없어. 그래서 지금 뭐 관광 예약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서 그 관광 회사들이 맡아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니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야? 5월 28일에 시작해서 2월 1일. 금년 얘기야? 이거 바쁘겠네. 저 이분은 널 가만히 있을까? 가만히 있겠지. 근데 그 신청을 해서 관광 신청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DMZ 구경이에요. 우리나라는 의외로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, 특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DMZ가 프라이어리티는 안 먹어요. 그래서 그 DMZ는 하루에 몇 명 이상 못 들어가서 제한이 있어요. 우리가 그걸 뭐 가겠다는 사람이 뭐 3,000명이나 된다고 3,000명이 됐는데 뭐 700명밖에 못 가. 하루에 들어가서 못 찍는 사람은 딱 제한이 버스 2대, 그리고 끝나서 나오면 또 2대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. 하여튼 그만큼 DMZ가 가장 인기가 있다는 첫날 시작할 때 그 시청을 그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국 복장들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런 행사를 하는데 한 3,000 내지 5,000명이 행사를 하고 조회를 해서 광화문 세종대왕 그 동상이 있는 데까지 걸어서 행진을 엄청나게 뭐냐면 3km 평화행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의 그 세계 평화를 그 촉진하는 촉진대회 같은 거를 그게 시작이야.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그 대회를 많이 나가서 자주 뭐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게 이런 친구들한테 아이고 어마어마한 행사네 그거. 저 이분에 뭐 다리가 있나? 없지. 전 세계에서 로터리가 없는 데가 현재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베트남. 중국도 허가를 안 해주고 그다음에 큐바도 없었거든. 그러니까 이게 세계 4개 나라인데 중국하고 베트남은 공산당 그 당규 공산당 당규에 개인적인 집단을 구성을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냥 단체를 무마하게 돼 있어요. 그렇겠지. 그래서 이게 이런 그 민간 단체가 조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허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당규를 바꾸기 전에는 안 돼요. 그러나 이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 로터리 클럽이 한 10여 개가 있어. 근데 그거는 다 비공식 엑스펫, 외국인들.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러 온 외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를 허용을 안 하는데 근래 와서 그거는 이제 허용해 주기 시작해요. 그 베트남이 이제 그걸 허용하기 시작해요. 그건 미얀마가 안 됐는데 미얀마는 오픈을 했어. 클럽을 만드는 걸 허용을 작년에 처음으로 클럽 하나로 허용해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뭐 상황 속에 지금 많이 내릴 수 있는데 한국은 63,000명 정도 회원이고 63,000명 회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럽이 1,600개. 국내 1,600개? 1,600개 클럽인데 세계에서 회원 숫자로 세 번째, 네 번째. 미국, 일본, 인도, 한국. 외국이 네 번째고. 야, 그 인구 비례에서 우리가 그냥 기부 시션, 기부 돈 내는 거는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. 대단하네. 세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일본하고 우리인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.
그래서 우리가 돈은 세 번째로 많이 낸다. 그러니까 로타리 내에서 한국의 위치가 거의 한국의 그 발언권은 아주 대단하다. 그러니까 전 세계의 회장이 2008년 9년에 전 세계 회장을 한국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타리의 역사가 87년인데 87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회장이 나왔지. 상당히 그 한국의 위상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. 여기 뭐 본부의 조직 중에 이뭐 보드 멤버들이 인터내셔널, 로터리 인터내셔널 보드가 있고 파운데이션의 보드가 있는데 지금 나 혼자 파운데이션 보드가 전부 다야. 뭐 아무데도 없거든. 조금 전까지는 보드도 있었고 이제 파운데이션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데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적어도 10명 내지 15명이 커뮤니티 보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우리의 위치로 봐서는 다 돼야 되는데 그런 퀄리파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로타리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 직업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. 그러니까 뭐 돈은 있을 때 무슨 퀄리피케이션이 잘 안 되는 사람. 나 요즘 보면은 로타리에서 기부를 뭐 1,000만 원씩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뭐 우리 땅값이 무슨 뭐 15배 뛰었는데 무슨 30억을 받고 팔았는데 3천만 원 기부하는 사람이 아주 시골 농촌 사람. 그 사람 많고 그래. 그래서 기분 사람들이 많아. 서울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죽자고 노력을 해도 내가 속해 있는 지구는 막 50만 불, 100만 불 걷기가 어려운데 시골에 내려가면 말이야 인구도 적고 조그만 지역인데 150만 불씩 기부. 대단한 거야. 내가 내가 한국 사람들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.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내 요즘 생활에 이제 대부분이고 뭐 무지하게 바쁘게 생활을 해. 뭐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7시간 초천에 나가야 되니까 그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지.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 그렇게 바쁘게 지냅니다.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활동하는 거요. 저거 하고 우리 일본이 한국의 요네야마 장학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약 한 4,500명, 5,000명 정도를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장학금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는 장학금을 얼마를 주느냐면 말이야. 매월 12만 령에서부터 10만 령에서 12만 령 정도를 줘. 매월. 우리 돈으로 따지게 되면은 과거에 140만 원 내지 180만 원쯤 준다고. 그거를 한 달에 그렇게 주고.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돈 아니겠어? 그리고 이제 뭐던데 요즘 와서 이제 일본에서 좀 컴플레인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5,000명 가까운 장학생을 배출을 시켰는데 한 놈도 요네야마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놈이 없다. 여기 와서 뭐 일본 대사들 보면 줄줄이 그 요네야마 장학금 받고 공무원 친구들이 많거든. 근데 뭐 이런도 기부를 안 한다고. 요즘 이제 그런 게 좀 일본서 이제 한국 너희들이 잘 살게 됐는데 기부해서 좀 그 돈 가지고 또 잘 못 사는 나라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야. 그래서 요즘 조금 그런 거 캠페인을 하고 아까도 뭐 훌륭한 학생들을 키워내서 노벨상을 타게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관리를 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 로터리가 장학생들을 1년에 약 한 3,000명씩 장학금을 줍니다. 그러니까 아마 민간 기구로서는 제일 많은 숫자의 장학금 줄 거예요. 많이 줄 때는 1년에 한 80억, 100억씩 장학금 주는 거예요. 순전히 주는 돈이 그래.
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들이 뭐 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을 2년, 그다음 작년 연말에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그 알룸나이,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소재 파악을 해서 뭐 계속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. 그래서 그게 참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인재 관리 인재 풀 관리 시스템 같은 게 한국에서 개발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 인재들 발굴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아까도 오장마다 얘기했지만 문제이고, 특히 이런 그 장학 재단이나 그 미국의 로타리에서 장학생들을 뭐 굉장히 많이 데려가거든. 근데 한국에서는 오프라인 하는 놈이 없어.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학생을 많이 못 보내. 1년에 뭐 많이 보내면 뭐 내가 보기에 글쎄 많이 보내면 한 12명 보내나 모르겠어. 잘 모르는 거 아니야? 응?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어플리케이션 그냥 뽑는 사람들이 좀 잘 뽑아야 되는데 잘 뽑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가겠다고 나서는 놈도 없고.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. 옛날에는 뭐 리미트 25,000불 이상 지원 안 해줬는데, 그리고 뭐 2년밖에 안 해주고 그랬거든. 근데 지금은 어마운트에 제한이 없어. 풀 장학금도 줄 수 있고 기간도 2년이 아니고 이제 뭐 4년, 5년, 6년도 줄 수 있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. 어떤 사람이 오프라인 학교는? 뭐 로타리안이든 아니든 관계도 없어. 특히 그 중요한 장학생 중에 로타리 본부에서 뽑아가는 거는 뭐냐면 평화 장학생이라 가지고 피스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그 미국에는 듀크 대학, 무슨 뭐 오스트레일리아, 스웨덴, 뭐 인도와 일본의 그 ICU 같은 기독교 대학인가 뭔가 그런데 또 하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디스퓨트, 컨플릭트 이런 그런 과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보내지. 그 대학원 코스인데 이게 뭐 2년 내지 4년 가서 공부하는데. 근데 그거는 일반 대학에는 안 보냈나? 일반 대학은 못 가고 피스 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6개 대학에만 가게 돼 있다고. 6개 대학에만 6개 대학에만 가는데 대개 그 졸업생이 지금 1000명쯤 돼. 거기 지금 해석한 장학생이 그중에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약 한 350명은 이 UN 피스 관련된 기구 안에서 일을 다 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고 나면 100% 취직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해서 전부 UN에서 하고, 그 다음에 한 35%, 40% 정도, 나머지 한 25%, 30%는 각 국가의 피스와 관련된 기관에서 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통일부 같은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, 아니면 뭐 적십자 같은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, 뭐 그러면 평화와 관련된. 근데 이 컨플릭트가 많은 나라가 이제 중동,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공부한 사람들이 나머지 숫자들 중에 한 30%, 35% 되는 걔네들은 주로 이제 그런 데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뭐 평화를 위해서 하는데, 이제 그런 거가 정말 참 역사적으로 금년 회기 2017년에 이 재단 100주년이야. 100주년이야. 큰 행사로. 그래서 이제 금년 내년이 아주 큰 행사로 하는 100주년이고. 그 6개 대학은 어느 대학? 어떤 대학들이에요? 미국에는 듀크 대학. 듀크. 듀크였고, 듀크하고 버실리에는 거기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즈베리 유니버시티인 거였고, 이 스웨덴은 우프살란가, 동경에는 ICU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인가,
ICU라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 있고 인도에 있다. 인도에는 대학이 없고 인도에는 대학이 없고 또 어디냐면 영국 같은 데는 영국이 하나 있는 영국의 원명국이 하나 있는 그래서 또 6개죠. 근데 거기는 뭐 여러분들 장학금을 충분히 줍니다. 그리고 장학금은 나중에 돌릴 필요가 없는 돌릴 수 없죠. 그리고 저희가 어블리게이션이 없죠. 정복이 난 다음에 뭐 원칙적으로 피스, 컨플릭트, 프리벤션 뭐 이게 그 목적이니까 그런데 동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안 하고 뭐 자기 직업을 가지고 뭐 문제는 없고 오블리게이션이 없는 장학금인데 No string attached.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약 한 40%, 45%는 UN 산하기구에서 있으면 다 접근한 거고 나머지 한 30%, 35%에 해당되는 거는 각 국가의 그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15%, 25%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친구도 참 난 놀라운데 미국 사람들의 그 봉사 정신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. 이유 없이 가지고 자산이 어떻게 그냥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요새 나는 그냥 그런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오면 만나 얘기하고 그냥 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어떻게 도와주고 왜 당연히 이게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즐겁게 지금 자, 윤총재 경례를 앞서 한번 대단하셔.